비선형적 특성을 갖는 트랜지스터가 포함된 회로를 해석하기 위하여 비선형 방정식을 수립하고 그 해를 구하여 동작점을 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이제 입력 또는 제어 신호가 변화됨에 따라 회로의 전압 또는 전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관계 그래프를 구하는 DC 아날리시스를 수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DC 해석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각 트랜지스터 동작 영역의 경계 조건을 나열하고, 이를 통하여 분할되는 모든 구간의 조합에 대하여 각 트랜지스터의 동작 영역과 전압 전류 관계식을 구합니다. 사용하고자 의도한 영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식을 유도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영역에 대하여는 대략적인 경향성만을 파악하여도 충분합니다. 복잡한 비선형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식을 유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제작에 있어서 상당한 오차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수식과 값은 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적절한 가정을 기반으로 간략화된 근사식이 회로 동작의 특성을 이해하고 설계 및 제작 후 캘리브레이션을 하기 위한 방향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미 설명하였던 전류 복사 회로를 다시 설명하면, 단일 트랜지스터로 복사하는 경우 출력 전압에 따른 전류 변화는 다음과 같이 단일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전압 전류 관계와 동일하며, 트랜지스터가 포화 영역에서 동작할 때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에 의하여 출력 전압이 변화함에 따라 출력 전류가 변화되고, 그 기울기는 트랜지스터의 길이에 반비례하는 람다 값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캐스코드 회로의 경우 바이어스를 위한 최소 조건과 정상적인 동작을 위한 출력 전압의 범위가 EVD셋임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출력 전압이 EVD셋보다 낮아지는 경우 전압에 따른 전류 관계에 대한 식을 구하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전압이 낮아짐에 따라 두 개의 트랜지스터가 동시에 선형 영역으로 들어간다고 가정할 수도 있고, 어느 하나가 먼저 들어간다고 가정하고 해석을 수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모든 식을 유도하여 해석하기에는 상당한 노력이 들어가지만,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과도기 구간을 무시하고 궁극적으로는 두 트랜지스터 모두 선형 영역으로 들어가고 출력 전압이 낮아짐에 따라 전류도 감소한다는 예측 정도로 충분합니다. 또 다른 DC 해석의 예로 엔모스 인버터를 소개하겠습니다. 엔모스 인버터는 다음과 같이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의 입력 신호를 인가하고 드레인에서 출력 전압을 얻는 것으로 중폭기로서 동작합니다. 이 회로에서 저항과 트랜지스터에 흐르는 전류가 동일하여야 하기 때문에 각 소자에 흐르는 전류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일개의 그래프로 그리고 그 교차점을 구하여 보면, 입력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교차점이 다음과 같이 변화되면서 출력 전압이 감소하고 트랜지스터의 동작 영역이 포화 영역에서 선형 영역으로 바뀜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트랜지스터가 포화 영역에서 동작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세울 수 있으며, 출력 전압이 입력 전압의 제곱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트랜지스터가 선형 영역에서 동작하는 경우 다음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데, 여기에서 Vi-VT 항과 2분의 VO 항을 비교해 보면, 트랜지스터가 선형 영역 깊숙이 들어간 경우 Vi-VT가 더 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근사화할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출력 전압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으며, 입력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출력 전압이 역수로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해석을 바탕으로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의 관계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대략적으로 스케치할 수 있으며, 트랜지스터가 포화 영역에서 동작할 때는 출력이 급격히 감소하다가 선형 영역에 들어가면 그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인버터는 게이트에 입력 전압을 인가하고 드레인에서 출력 전압을 얻는 구조로, 이를 소스 공통 구조 (Common Source Configuration이라고 합니다.
이와는 달리 다음과 같이 게이트의 입력 전압을 인가하고 소스에서 출력 전압을 얻는 구조를 드레인 공통 커먼 드레인이라고 하지만 보다 보편적으로는 소스 팔로워라고 합니다. 소스에 이상적인 고정된 전류 IDQ가 인가된 경우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전압이 반드시 게이트 전압보다 높기 때문에 트랜지스터는 항상 포화 영역에서 동작하며 트랜지스터에 흐르는 전류가 IDQ와 같아야 하기 때문에 다음의 전류식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출력 전압 VO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며 입력 전압이 트랜지스터를 ON 시켜 IDQ에 상응하는 전류가 흐르도록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다음과 같이 출력 전압이 입력 전압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따라가기 때문에 이 회로를 소스 팔로워라고 합니다. 실제 회로에서는 전류원이 커런트 미러로 구현되며 커런트 미러의 출력적 트랜지스터가 포화 영역에서 동작하는 범위에서만 앞에서 구한 출력 전압식이 유효하기 때문에 입력 전압이 VT 플러스 EVD 셋을 넘어야 출력 전압이 입력 전압을 선형적으로 따라가며 그 이하의 전압에서는 다음과 같이 비선형적인 관계를 갖게 됩니다. 소스에 전류를 인가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저항을 연결하여도 소스 팔로우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 고정된 입력 전압에 대하여 출력 전압에 따라 트랜지스터에 흐르는 전류를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다 높은 입력 전압에 대해서는 이 그래프가 입력 전압만큼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구하여집니다. 한편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트랜지스터에 흐르는 전류가 동일하여야 하기 때문에 저항의 전류 직선을 동일한 그래프에 표현하고 교차점을 구하여 보면 입력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출력 전압도 증가하지만 입력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교차점 전류도 조금씩 증가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만큼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와 소스 사이의 전압차 또한 커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출력 전압식을 다음과 같이 근사식으로 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알파는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커서 트랜지스터의 전류 곡선의 기울기가 높아질수록 작은 값을 갖게 됩니다. 유사하게 저항값이 클수록 저항 전류 직선의 기울기가 낮으며 트랜지스터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 폭이 작기 때문에 작은 알파 값을 갖게 됩니다. 즉, 저항이 클수록 트랜지스터 사이즈가 클수록 위에서 설명한 이상적인 전류원을 사용한 회로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력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전류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알파 값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출력 전압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이상적인 기울기 1보다는 다소 작은 값을 갖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NMOS 인버터와 소스 팔로우를 조합하여 다음과 같은 회로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이를 페이즈 스플리터라고 합니다. 이 위쪽 부분은 NMOS 인버터와 구조적으로는 동일하지만 NMOS 인버터의 경우 소스 전압이 고정되어 있는 반면 여기에서는 소스 전압이 변화하기 때문에 동작이 인버터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이 아래쪽 부분은 소스 팔로우와 구조적으로 동일하며 왼쪽에서 설명한 소스 팔로우를 해석할 때 드레인 전압이 게이트보다 높아 트랜지스터가 포화 영역에서 동작한다는 점 이외에는 드레인 전압이 동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페이즈 스플리터의 아래쪽 부분은 트랜지스터가 포화 영역에서 동작하는 한 소스 팔로우와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한편 페이즈 스플리터는 상단과 하단의 저항값이 같고 두 저항과 트랜지스터에 흐르는 전류가 동일하다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 경우 소스 쪽의 출력 전압은 왼쪽의 소스 팔로워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입력을 따라가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하여지며, 그에 따라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고 동일한 전류가 흐르는 상단 저항의 양단 간에도 하단 저항 양단 간에 발생하는 전압과 동일한 전압차가 발생하여야 하기 때문에 드레인 쪽의 출력 전압은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이러한 해석 결과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입력 전압이 3솔드를 넘어 트랜지스터가 포화 영역에서 동작할 때는 다음과 같이 소스 측 전압이 기울기 1로 입력 전압을 따라가지만 입력 전압이 낮은 구간에서는 트랜지스터가 오프되어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출력 전압이 0으로 유지되며, 이와 유사하게 드레인 쪽 출력 전압은 포화 영역에서는 입력 전압에 따라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출력 전압이 감소하며, 오프 영역에서는 위쪽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없고 그에 따라 저항 양단 간에 전이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출력 전압은 VDD로 유지됩니다. 입력 전압이 증가할수록 드레인 소스 사이의 전압 차이가 작아지며 궁극적으로는 중간 전압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때에는 드레인 전압이 게이트 전압보다 낮기 때문에 트랜지스터는 리니어 영역에서 동작하게 됩니다. 소스 팔로워에서 소스에 저항을 사용하거나 전류원을 사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는데, 엠모스 인버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항 대신 다음과 같이 전류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랜지스터에 흐르는 전류가 입력 전압 및 출력 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저항을 사용하는 경우 저항 전류 직선과의 교차점으로부터 입출력 관계를 구하였지만, 저항 대신 전류원이 사용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류원의 전류 값에 의하여 결정되는 수평선과의 교차점을 구하여야 합니다. 트랜지스터가 포화 영역에 있을 때는 주로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수립하여 왔지만, 이 경우 출력 전압 VO가 식에 포함되지 않아 풀 수 없기 때문에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반영한 전류식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출력 전압 VO에 대하여 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의 관계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트랜지스터가 선형 영역에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정식에서 선형 영역 깊숙이 들어간 경우에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VGS-VT가 VDS보다 크므로 VDS에 해당하는 항을 생략하고 다음과 같이 근사식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 식으로부터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이 두 영역에서의 해석으로부터 입출력 관계 그래프를 그려보면, 포화 영역에서는 출력 전압이 급격히 떨어지다가 선형 영역에서는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입력 전압이 증가하면서 트랜지스터가 온되어 포화 영역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저항을 사용하는 경우와 달리 출력 전압이 감소하지 않는 구간이 존재하는데, 이는 위쪽 전압 전류 그래프에서 트랜지스터의 전류 곡선과 IDQ 수평선과의 교차점이 전원전압 VDD 범위를 벗어나서 출력 전압이 VDD로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항을 사용하는 경우 저항의 크기가 커서 전류 직선의 기울기가 낮을수록 출력이 빠르게 감소하며, 전류원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 극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력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출력 전압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회로에서는 이 전류원을 다음과 같이 전류 복사 회로를 이용하여 구현하게 되는데, NMOS 트랜지스터의 전류 곡선은 동일하며 전류원을 대체한 PMOS 트랜지스터의 전류 곡선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수평선이 아닌 유한한 기울기를 가질 뿐만 아니라 출력 전압이 전원 전압에 근접하여 증가하면 P 트랜지스터가 선형 영역에서 동작하게 되면서 전류가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NMOS 트랜지스터 전류 곡선과 PMOS 트랜지스터 전류 곡선의 교차점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입력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출력 전압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2, 3, 4 지점에서는 NMOS, PMOS 트랜지스터 모두 포화 영역에서 동작하지만 1번 교차점과 같이 입력 전압이 낮고 출력 전압이 높은 경우 PMOS 트랜지스터가 선형 영역에서 동작하며 PMOS 트랜지스터 전류 곡선의 기울기가 커서 출력 전압의 변화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측을 반영하여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의 관계 그래프를 그려보면 왼쪽에 전류원을 사용하는 경우와 유사하며, 다만 NMOS 트랜지스터가 막 스레스홀드 전압을 넘어 출력 전압이 높게 유지되어 있을 때 이상적인 전류원과는 달리 PMOS 트랜지스터 전류 곡선과의 교차점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출력 전압이 천천히 감소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NMOS 트랜지스터가 온되어 있는 범위에서 각 트랜지스터의 동작 영역 조합은 다음과 같이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NMOS 트랜지스터를 중심으로 동작 원리를 설명하고 NMOS 인버터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그와 대칭적인 PMOS 인버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PMOS 인버터는 다음과 같이 게이트의 입력 전압을 인가하고 드레인에 저항을 연결하거나 전류원을 연결하고 드레인에서 출력 전압을 구합니다. PMOS 트랜지스터의 전류는 포화 영역에서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며, 이때 PMOS의 K값은 NMOS에 비하여 3분의 1 내지 4분의 1로 작은데, 이는 NMOS가 전자를 전류 운반자로 하는 반면 PMOS는 상대적으로 이동도가 낮은 정공을 전류 운반자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PMOS 트랜지스터의 스레스홀드 전압은 모델 파라미터에서 음수값으로 주어지는데, 이는 NMOS와 같이 게이트로부터 소스 쪽으로 전위를 정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게이트 전압이 소스 전압보다 스레스홀드 전압 크기만큼 낮아야 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트랜지스터가 포화 영역에서 동작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며, 양변에서 소스 전압을 삭제하고 부호를 정리하면 드레인 전압이 게이트 전압에 스레스홀드 전압을 더한 값보다는 낮아야 포화 영역에서 동작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찰을 기반으로 전류 그래프를 그려보면 NMOS의 경우와 좌우로 뒤집은 모양과 같지만, PMOS는 게이트 전압이 낮을수록 큰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입력이 증가할수록 그래프가 아래쪽에 놓이게 됩니다. 저항을 이용한 경우 트랜지스터의 전류와 저항의 전류가 동일하여야 하기 때문에 저항의 전류 직선을 그리고 교차점을 구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입력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출력 전압이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NMOS 전류 복사 회로로 전류원을 구현한 경우 NMOS 트랜지스터의 전류 곡선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으며, 이와의 교차점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차를 기반으로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 관계 그래프를 그려보면, 입력 전압이 VDD 근처로 높을 때는 트랜지스터가 오프되어 출력 전압이 그라운드로 유지되고, 입력 전압이 감소하여 포화 영역에 들어가면 출력이 증가하다가 선형 영역에 들어가면서 기울기가 완만해지게 됩니다. NMOS 인버터와 PMOS 인버터가 서로 반대로 상보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이를 조합하여 다음과 같은 푸시-풀 구조를 구현할 수 있으며, 흔히 이를 CMOS 인버터라고 합니다.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에 따른 각 트랜지스터의 전류 곡선을 각각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으며, NMOS 전류 곡선은 입력이 증가함에 따라 위쪽으로 그래프가 올라가지만 PMOS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입력 전압에 따른 전류 그래프가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입력 전압에 대한 두 곡선의 교차점을 각각 구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입력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출력 전압이 감소하는데, 2번, 3번 교차점 사이에서 매우 급격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곡선 하나를 추가하면 중간에서 교차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입력이 2에서 3으로 증가할 때 출력 전압이 VDD 근처에서 그라운드로 매우 빠르게 변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차를 기반으로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의 관계 그래프를 그려보면 각 트랜지스터의 동작 영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으며, 두 트랜지스터 모두 포화 영역에서 동작할 때는 출력이 급격히 감소하며, 어느 하나가 선형 영역에 들어가면 기울기가 감소하고, 또 어느 하나가 오프 영역에 들어가면 VDD 또는 그라운드로 유지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출력이 급격히 변화되는 지점의 입력 전압을 인버터의 스레스홀드 전압이라고 합니다.
스레스홀드 전압을 구하기 위하여 N모스와 P모스의 전류가 일치한다는 방정식을 세워 이를 만족하는 입력 전압 값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식에서 베타 N과 베타 P는 각 트랜지스터의 크기와 K 값에 따른 계수를 나타내며 P 트랜지스터의 K 값이 N모스 트랜지스터보다 작기 때문에 스레스홀드 전압을 전원 전압의 중간 정도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P 트랜지스터의 크기를 더 크게 설계하여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푸시풀 구조는 N모스와 P모스가 서로 상보적으로 동작한다는 특징을 잘 활용한 회로로 이와 매우 유사한 개념인 디퍼런셜 구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푸시풀의 개념적 구조에 대하여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VDD로부터 그라운드까지 상하로 두 개의 소자가 배치되는데 각 소자는 제어 전압에 의하여 각각 GP 및 GN으로 주어진 계수를 곱하여 전류를 발생시키는 소자로서 입력을 공유하여 소자에 인가할 때 각각 전류 IP, IN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의 특징을 정리하면 상보적으로 동작하는 소자를 사용하며 각 소자는 서로 다른 특성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어 특성의 차이 및 비율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게이트를 입력으로 공유하고 전류를 제어하는 전위차는 공통 입력으로부터 VDD 및 그라운드로 정의되는 소스와의 전압 차이로 정의되어 발생되는 전류가 입력 전압의 변화에 대하여 서로 반대 부호를 가지며 전체 회로의 동작을 결정짓는 거버닝 펑션은 두 전류가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디퍼런셜 구조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소자가 대칭적인 신호를 각각 입력받으며 N모스나 P모스 중 하나로 두 소자 모두 구현하기 때문에 두 소자의 특성을 거의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소스를 공유하고 전류를 제어하는 전위차는 각각의 게이트 입력으로부터 공통의 소스까지의 전압 차로 정의되어 전류를 발생시키되 전체 회로의 동작을 결정짓는 거버닝 펑션은 두 전류 합이 일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디퍼런셜 구조를 구현한 회로를 디퍼런셜 페어라 하는데 N모스 트랜지스터로 구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소스를 공유하는 두 개의 N모스 트랜지스터에 VC를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변화하는 VD가 인가되며 소스에 연결된 바이어스 전류에 의하여 전체 전류가 고정되어 있을 때 각 트랜지스터를 통하여 흐르는 전류 I1과 I2 차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VC, 즉 두 입력 전압의 중간값을 공통전압 커먼 모드 볼테지라 하며 두 입력 전압의 차이 VD를 차동전압 디퍼런셜 볼테지라고 하고 소스에 인가된 고정 전류원을 테일 커런트라 합니다. 두 트랜지스터 모두 포화 영역에서 동작할 때 각각의 전류식은 다음과 같으며 두 전류 차를 구하면 대부분의 항이 상쇄되고 다음과 같이 입력 전압의 차이 VD에 대하여 선형적인 특성을 갖는 전압 전류 관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전류 합이 일정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이용하여 공통 소스 전압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미세하나마 VD에 관한 항을 가지고 있어 위의 전압 전류식이 완전히 선형적이지는 않습니다. VS에 대한 VD의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근사하면 소스 전압은 게이트의 공통 전압에서 VT 플러스 VD 셋을 뺀 것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VDS 셋은 테일 커런트의 절반이 각 트랜지스터에 동일하게 나뉘어져 흐를 때의 VD 셋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구한 식을 바탕으로 입력 전압의 차이에 따른 출력 전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와 같이 대칭적인 전압 전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커런트 미러, 푸시풀 인버터, 디퍼런셜 페어에 대하여 소개하였는데 이들 세 회로가 조합된 오퍼레이셔널 앰플리파이어,
줄여서 OPMP라고 불리는 회로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와 같은 디퍼런셜 페어에서 테일 커런트 소스를 커런트 미러를 이용하여 구현하고 차동 입력 전압을 인가하면 디퍼런셜 페어의 각 트랜지스터에는 IP, IN이 흐르게 되는데 왼쪽에 흐르는 전류 IP를 커런트 미러를 이용하여 오른쪽으로 복사하여 인가하면 이 오른쪽 부분은 앞서 설명하였던 푸시풀과 동일한 방식으로 출력 전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디퍼런셜 입력 신호는 한쪽 전압이 다음과 같이 변화할 때 다른 한쪽은 이와 같이 대칭적으로 변화하며 V+에서 V-를 뺀 차이가 실제 정보를 담고 있는 신호 VD이므로 실제 각 전압이 양수일지라도 디퍼런셜 신호는 음수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력 신호는 커먼 모드 전압 VC를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변화하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칭적인 신호가 인가되었을 때 푸시풀 구조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어진 입력 전압에 대하여 출력 전압에 따른 전류 곡선을 그릴 수 있는데 VD가 0일 때 전류를 다음과 같이 NMOS 전류 곡선과 PMOS 전류 곡선으로부터 그릴 수 있습니다. VD가 양수일 때는 V- 전압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IN 그래프가 아래쪽에 형성되지만 V+ 전압은 증가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되어 IP 그래프는 위쪽에 형성되어 교차점이 VD는 0일 때보다 높은 출력 전압에서 형성되고 이와 반대로 VD가 음수일 때는 V- 전압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IN 그래프가 위쪽에 형성되지만 V+ 전압은 감소하기 때문에 IP 그래프는 아래쪽에 형성되어 교차점이 VD는 0일 때보다 낮은 출력 전압에서 형성되어 VD가 감소함에 따라 출력 전압도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트랜지스터가 포화 영역에서 동작할 때 전류 곡선의 기울기가 PMOS와 NMOS 각각의 람다 값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회로에서는 교차점이 대칭적으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왼쪽 OPMP는 다음과 같이 포지티브, 네거티브 입력 단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두 입력의 차이 VD를 A배 증폭하여 출력 전압으로 내보내는 회로이며 이러한 OPMP의 가장 간단한 응용 회로 예를 들면 포지티브 단자에 입력 전압을 가하고 출력 전압을 네거티브 단자에 다시 인가한 구성을 버퍼라고 합니다. 이때 VD가 입력 전압 VI와 출력 전압 VO와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를 대입하고 출력 전압에 대하여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으며 A가 충분히 큰 경우에는 출력 전압이 거의 입력 전압과 같게 되며 그에 따라서 VD도 0에 근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버추얼 숏서킷이라고 하는데 OPMP 응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다시 다룰 것이겠지만 여기에서는 OPMP의 동작 범위를 고찰하기 위해서 DC 아날리시스에 필요한 버추얼 숏서킷 현상에 의하여 OPMP의 두 입력 단자의 전압이 거의 같다는 점만 고려하겠습니다. 왼쪽의 OPMP 회로를 이용하여 버퍼를 구성하면 전체 회로가 다음과 같은 회로로 구성되게 됩니다. 이 경우 디퍼런셜 페어의 테일 커런트 소스가 포화 영역에서 동작하기 위한 VD셋이 필요하며 디퍼런셜 페어의 각 트랜지스터에는 테일 커런트 소스의 2분의 1의 커런트가 흐르기 때문에 모든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동일하다면 디퍼런셜 페어에 있는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는 VT 플러스 2분의 VD 셋이 필요하므로 입력 전압은 전체적으로 VT 플러스 2분의 3 VD 셋보다는 높아야 합니다. 또한 위쪽의 P 트랜지스터도 포화 영역에서 동작하기 위해서는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VD 셋이 필요하므로 출력 전압이 VDD-VD 셋 이상에서는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차를 정리하면 버퍼로 구성된 OPMP 입력 전압에 따른 출력 전압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구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